저분이 신부 어머니 맞아요? 청소 인력인 줄 알았네. 정말 민망하네. 저런 분이 사돈이라니.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졌어요. 엄마는 구석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계셨죠. 손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진 로드 한가운데 얼어붙었어요. 하늘아, 목소리 낮춰. 사람들이 다 듣잖아. 태균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엄마한테 한 말 들었어요? 지금은 식중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싫어요. 이 결혼 못하겠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죠. 그때 엄마가 일어나셨어요. 무릎 위에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금색 배지가 반짝였어요. 검사 김미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여인이 누구인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자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서울 성북동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미잔의 국수.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시작했던 곳이죠. 25평 남짓한 작은 가게지만 30년 넘게 단골 손님들 덕분에 꾸준히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가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부엌으로 들어가 멸치와 다시마를 씻고 물을 큼직하게 썹니다. 육수 냄비에 물을 가득 붓고 불을 켜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하루를 깨웁니다. 2시간쯤 고아야 제대로 된 맛이 나거든요. 남편은 늘 그랬어요. 육수는 정성이라고요. 가게는 아침 7시에 문을 엽니다. 단골 할아버지들이 제일 먼저 오시죠. 새벽 산책 끝에 들르는 분들이에요. 사장님, 오늘도 국물 맛이 일품이네.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후 2시쯤 되면 가게는 한산해집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재료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장을 봐서 집으로 향하죠. 집은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딸 은주 부부와 손주 둘이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사위 재호는 IT 회사를 다닙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딸 은주는 육아와 집안일로 바쁘죠. 손주들은 초등학교 3학년과 유치원생입니다. 저녁 6시 반이면 밥상을 차립니다. 딸이 해도 되지만 제가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오랜 습관이죠. 어머님, 오늘은 된장찌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 애들이 생선구이 좋아하잖아요. 고등어 있으면 구워주세요. 요청은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정확히 6시 반에 맞춰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있어서요. 엄마, 반찬은 3가지 이상으로요. 재호 씨가 반찬 가짓수 적으면 힘들어해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함께 사니까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마움은 사라지고 지시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 좀 짜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국은 간 맞춰서 끓여주세요. 애들이 안 먹잖아요. 제 손맛이 변한 건 아닌데 입맛은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인쇄물 한 장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가게 홍보 전단지였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가게 홍보용으로 만들었어요. 동네에 돌리려고요.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재혼의 국수 -3대째 이어온 우리 집 레시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국수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했고 제가 지금까지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며 이어온 곳이었죠. 그런데 전단지엔 사위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엄마, 요즘은 젊은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게 마케팅에 좋대요. 재호 씨가 SNS도 관리하고 온라인 홍보도 할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제 표정 따윈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우리 집 레시피라는 건 좀. 엄마, 이제 우리 가족 거잖아요. 같이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이 놀러온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할미는 가게 아줌마지. 매일 국수만 삶아.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농담이었겠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할머니일까요? 가게 아줌마일까요? 밤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문득 칼날을 봤습니다. 물기에 흐릿하게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김이 올라와 얼굴을 가렸습니다. 김 너머로 보이는 건 흐릿한 윤곽뿐이었죠.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고 가게에서 국수를 삶고 저녁엔 밥상을 차립니다. 반복되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반복 속에서 제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가게는 제 이름이 아니라 사위 이름으로 불리고 집에선 시간 맞춰 밥상을 차리는 사람일 뿐이었죠.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저는 그저 필요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국수 한 그릇을 내밀 때마다, 밥상을 차릴 때마다 묻고 싶었어요. 나는 누구인가요?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뭔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선명하게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웨딩드레스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리본이 약간 삐뚤어져 있어서 손으로 고쳤죠. 손이 떨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안정을 택한 내 선택이 엄마에게 상처를 남기는 건 아닐까?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라 여사가 들어오셨어요. 하늘아, 준비 다 됐어? 네, 어머님. 여사님이 제 드레스를 훑어보시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이 드레스가 제격이야. 내가 고른 거 맞지? 네, 감사합니다. 여사님이 소파에 앉으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나저나 신부 측 하객이 좀 적네. 아버지도 안 오신다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안 됐네. 그래도 어머니라도 계시니 다행이지. 혼자 크는 것보단 낫잖아. 동정을 가장한 말투였어요. 부드럽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야? 아까 보니까 말수도 적으시고 집에서 살림하세요. 아, 그래. 전업주부시구나. 요즘은 드물지. 태균이는 회사 일도 바쁘고 앞날이 창창한데 하늘이 내가 잘 뒷받침해줘야 해. 알지? 네, 어머님. 그리고 시집살이 같은 건 없을 거야. 우리 집은 개방적이거든. 대신 예의는 지켜야지. 가문이 가문이니까. 가문. 그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알겠습니다. 여사님이 일어나시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그래, 잘할 거야. 태균이가 널 고른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드레스는 여전히 하였지만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샘이었습니다. 하늘아, 추가 파일 또 왔어. 손이 얼어붙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녹취였어요. 부장님, 하청사 사장이 접대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줘야지. 계약 따내야 하잖아. 가격 담합도 이번 주 안에 정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태균 씨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접대, 가격 담합, 비리. 내일이면 결혼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니요.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이거 회사 내부에서 큰일 날 것 같아. 감사 들어온대. 숨이 막혔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공기가 필요했거든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식장 준비하는 소리만 들렸죠. 태균 씨가 복도 끝에서 전화하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어깨선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처리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가 저를 봤어요. 하늘아, 왜 여기 있어? 태균 씨,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뭐야,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회사 일 괜찮아요? 태균 씨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요즘 바빠 보여서요. 응, 좀 바쁘긴 해. 근데 괜찮아. 내일 결혼식만 잘 끝내면 돼.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혹시 회사에서 문제 같은 거 없어요? 무슨 문제? 그냥 감사 같은 거요. 태균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늘아, 이상한 소리 듣지 마.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제 손을 잡았어요. 내일이면 우리 가족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손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태균 씨가 먼저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를 찾았어요. 휴게실에 계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고 계셨죠. 엄마가 돌아보셨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아, 왜?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뭘 물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당한 모욕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태균 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엄마는 제가 이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잠시 저를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좋으면 괜찮아. 진짜요? 응. 넌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엄마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감정이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상한 거? 이 결혼이요. 엄마가 고개를 가볍게 저으셨어요. 하늘아, 결혼은 원래 그래. 완벽한 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말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샘이었어요. 하늘아, 내일 식 올릴 거야? 지금이라도 생각해봐.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꽃다발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였어요. 향기가 진했습니다. 너무 달큰해서 숨이 막혔어요. 문이 열리고 진행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이제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10분 남았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부님? 네, 알겠어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거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드레스는 완벽했어요. 화장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식장 문이 보였어요. 저 문을 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멈췄어요. 휴대폰 속 녹취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떨리던 손이 생각났어요. 오미라 여사의 차가운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속으로 물었습니다.
진행 요원이 다가왔어요. 신부님, 서둘러 주세요.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네. 대답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얀 천이 손에 구겨졌어요. 식장 문 너머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선율이었죠. 하지만 제 심장은 다른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하게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부서지는 수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엔 어떤 물결이 흐르고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입구 쪽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창밖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저게 뭐야? 차가 저렇게 많이 왔네. 궁금해서 창문 쪽으로 갔어요. 로비 앞에 검은 SUV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하얗더라고요. 관용차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긴장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 누구예요? 옆에 있던 플래너가 작게 말했어요. 감사원 쪽인 것 같아요. 이상하네요. 결혼식장에 왜? 감사원.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세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하늘아, 저거 봤어? 감사팀이야. 태균 씨 회사 건으로 움직인 것 같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응. 내부 제보 들어간 지 이틀 됐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네. 손이 얼어붙었어요. 하늘아. 세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어떻게요? 시간 올리면 돼. 지금 나가면 돼. 세미야, 하객들이 다 왔어. 200명이 넘어.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나아. 세미 눈빛이 진지했어요. 너 태균 씨 믿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녹취 파일 속 목소리가 생생했거든요. 하늘아, 사랑이야, 안정이야? 뭐? 너 이 결혼 왜 하는 건데? 사랑해서야, 안정적이어서야? 침묵했습니다. 세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결정해. 나는 내 편이야. 뭘 선택하든.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감사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호텔 지배인이 나와 맞이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태균 씨를 찾으러 온 걸까요? 결혼식 당일에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균 씨에게 전화할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당신 비리 저질렀어요? 그렇게 물을 수 있을까요? 복도 끝에서 오미라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감사원이 왔다고? 지금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태균이 일이랑은 상관없어. 알겠어? 절대 연결 짓지 마.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금 결혼식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체면.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여사님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가 저를 봤어요. 하늘아, 거기 있었어? 네. 혹시 지금 로비 소동 봤어? 네. 여사님이 다가오셨어요.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알지?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원이든 뭐든 우리랑 상관없어. 태균이도 깨끗해. 그냥 회사 정기 감사일 뿐이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해. 하객들한테 이상한 인상 주면 안 돼. 어머님. 응? 태균 씨 괜찮은 거 맞죠? 여사님이 잠시 저를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억지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태균이가 뭘 잘못했겠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둘러 가셨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마음속 저울이 흔들렸어요. 한쪽엔 약속이 있었어요. 하객들, 축의금, 신혼집, 준비한 모든 것들이요. 다른 한쪽엔 진실이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 엄마의 상처, 흔들리는 신뢰가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문이 열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조용히 들어오셔서 제 옆에 서셨어요. 하늘아, 엄마가 제 드레스를 가만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리본을 고쳐주시고 베일을 가지런히 펴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단단했어요. 엄마, 응? 저 이 결혼해도 될까요? 엄마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늘아,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없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근데 하늘아, 네, 행복은 거짓 위에 세울 수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뭘? 태균 씨 일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짐작은 했어. 너도 알고 있었잖아. 어떻게 아셨어요?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더라. 그리고 엄마는 내가 왜 이 결혼을 선택했는지도 알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저는 그냥 안정적이고 싶었지. 나처럼 혼자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지. 맞았어요. 정확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할 거 없어. 하늘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근데 하늘아, 안정이 전부는 아니야. 내 자존심도 중요해. 내가 당당할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야. 엄마, 오늘 아침에 시댁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 기억나니? 기억났어요. 청소 인력 같다던 말. 뒤로 밀어낸 자리. 그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지. 엄마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괜찮아. 근데 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저 문 열고 나가면 평생 이 선택을 안고 살아야 해. 괜찮겠어? 눈물이 떨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무서워요. 그래, 무서운 게 당연해. 엄마가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근데 하늘아, 더 무서운 건 후회야.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는 거. 그때 입장벨이 울렸습니다. 진행 요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신부님, 입장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제 손을 놓으셨어요. 하늘아, 내가 결정해. 엄마는요? 나는 내 편이야. 뭘 선택하든. 엄마가 물러서셨어요.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문 너머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하객들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어요. 이 문을 열고 나갈까요? 아니면 돌아설까요? 약속을 지킬까요? 아니면 진실을 택할까요? 체면을 지킬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지킬까요?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반복되는 물결이었지만 매번 달랐습니다. 저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다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입장벨이 또 울렸어요. 신부님,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손잡이를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것 같았어요. 주변은 밝았지만 제 안은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선율이었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버진 로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로 장미 꽃잎이 뿌려져 있었어요.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사람들 얼굴이 보였어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축복하는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시선을 옮겼어요. 구석 자리에 엄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는 무릎 위에 작은 케이스를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검은색 가죽 케이스였어요. 천천히 열으셨어요. 안에서 뭔가 꺼내셨습니다. 신분증이었어요. 그리고 배지도요. 엄마가 배지를 손으로 쓰다듬으셨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손놀림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신부 어머니 맞죠? 그런데 뭘 꺼내시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오미라 여사가 돌아보셨어요. 엄마를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저게 뭐 하시는 거야? 여사님이 옆 사람에게 작게 말했지만 들렸어요. 결혼식에서 무슨 짓이래. 체면도 없나.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태균 씨가 제단 앞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낯설었어요. 세미가 뒤쪽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조명실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음향팀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마이크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오른쪽 자리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분 진짜 신부 어머니 맞아요? 왜 저러시는 거예요?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설마 뭔가 보여주려는 건 아니겠죠? 결혼식에서 주목받고 싶으신가 봐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발이 멈췄어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케이스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셨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왜 저런 모욕을 들어야 하죠? 속으로 외쳤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미라 여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식장 뒤쪽으로 걸어가시더니 진행 요원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저분 좀 말려요. 식 진행에 방해가 돼요. 진행 요원이 당황하며 엄마 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케이스는 좀. 이건 제 물건이에요. 엄마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진행 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오미라 여사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시며 말했습니다. 정말 민망하네. 저런 분이 사돈이라니. 그 말이 식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몇몇 하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무력했어요. 태균 씨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태균 씨, 응? 저 사람들 왜 저래요? 누구? 시댁분들이요. 엄마한테 왜 저러는 거예요? 태균 씨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늘아, 지금은 식중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중에요? 응. 지금은 일단 마치자. 응.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싫어요. 하늘아, 저 사람들이 우리 엄마한테 한 말 들었어요?
청소 인력 같다고, 민망하다고. 태균 씨 얼굴이 굳었어요. 하늘아, 목소리 낮춰. 사람들이 다 듣잖아. 듣게 내버려둬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 신부 왜 저래? 무슨 일 있나 봐요.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오미라 여사가 다가오셨어요. 하늘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식 망치려고?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한 말 다 들었어요. 뭐? 민망하다고 하셨죠. 사돈이라고 부르기 싫다고요. 여사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늘아,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정신 차렸어요. 이제야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요. 힘들게 일하시면서 저 대학 보내셨어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청소 인력 같다고요? 민망하다고요?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이 결혼 못하겠어요. 태균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하자. 이야기 끝났어요. 팔을 뿌리쳤어요. 엄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죠. 엄마가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아, 엄마 미안해요. 왜?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있어요. 저는 안정만 생각했어요. 엄마 자존심은 생각 안 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늘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네. 엄마가 일어나셨어요. 케이스를 들고요. 가자. 어디요? 나가자. 여기서.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들어올 때와 반대 방향으로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결혼식 망치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오미라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늘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와 함께 식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문이 닫히자 식장 안소란이 차단됐습니다. 엄마와 저 단둘이었어요. 엄마가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무너졌지만 동시에 일어섰어요. 엄마가 케이스를 열으셨습니다. 배지가 보였어요. 금색으로 빛나는 배지였습니다. 검사 김미선. 심장이 멎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하늘아, 엄마가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엄마는 검사야. 20년째.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럼 그동안, 전업주부라고 한 건 내가 편하게 살기를 바라서였어. 엄마가 배지를 다시 케이스에 넣으셨어요. 하늘아, 엄마는 내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 네, 엄마. 겉모습에 속지 마. 진실이 중요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제 눈빛이 달라진 걸까요? 이제야 엄마를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복도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물결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복도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어요. 태균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늘아. 저를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늘아,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다가오려 했지만 엄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해라고요? 엄마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른 채는 변명일 뿐입니다. 엄마가 케이스를 열었어요. 배지를 꺼내 태균 씨에게 보였습니다. 검사 김미선입니다. 20년째 근무 중이에요. 태균 씨가 얼어붙었어요. 검사님이시라니. 네. 딸의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 않을 리 없죠. 엄마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부장님, 당신이 지난 3년간 처리한 하도급 건들 다 파악하고 있어요. 태균 씨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감사원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엄마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검사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엄마가 태균 씨를 보셨어요. 부장님, 식장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객분들께 제대로 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태균 씨가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도망가시면 더 곤란해집니다. 조사관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가시죠. 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태균 씨, 그리고 조사관들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검은 정장 감사원 아니에요? 오미라 여사가 일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인데. 엄마가 단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사 김미선입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감사원 조사관분들과 함께 온 이유는 신랑 측에서 진행한 불법 하도급 및 비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요? 불법 하도급?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신랑 박태균 부장은 회사 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가격 담합, 부정 접대, 허위 서류 작성 등을 주도했습니다. 조사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계약서였습니다. 수정 이력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이 계약서는 원래 정상적으로 작성됐으나 박 부장의 지시로 금액과 조건이 변경됐습니다. 조사관이 화면을 넘겼어요.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부장님, 이렇게 하면 감사에 걸립니다. 괜찮아. 서류만 잘 정리하면 몰라. 접대비는 따로 처리하고. 태균 씨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오미라 여사가 단상으로 올라오려 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조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여기 녹취록도 있습니다. 박 부장이 하청업체 사장과 나눈 통화 내용이에요.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부장님, 접대는 어디로 할까요? 강남 쪽으로 하자. 감사 나오기 전에 정리하고. 태균 씨 목소리였어요. 또렷했습니다. 식장이 얼어붙었어요. 오미라 여사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이럴 수가. 태균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하늘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손을 뻗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태균 씨, 응?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늘아,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의미 없어요. 세미가 마이크를 건네줬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하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부 정하늘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오늘 이 결혼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박수 소리 대신 낮은 탄식이 퍼졌어요. 처음에 저는 안정을 원했어요. 든든한 남편, 좋은 시댁, 편안한 삶을 꿈꿨죠. 드레스 치맛자락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안정이 거짓 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거짓을 묵인하며 산다는 것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검사로서,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요.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거짓 없이 당당하게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오미라 여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하늘아, 이러면 안 돼.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진실이요. 여사님이 할 말을 잃으셨어요. 저는 엄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엄마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제대로 된 길을 보여줘서요. 엄마가 제 손을 쥐었어요. 하늘아, 넌 잘했어. 두 사람이 함께 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균 씨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는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마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돼요? 감사원에서 조사할 거야. 태균 씨는 법적 책임지게 될 거고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거네요. 자업자득이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지. 엄마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늘아, 넌 괜찮아? 네. 이상하게 시원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화장은 조금 번졌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로비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세미가 달려왔어요. 하늘아, 세미야. 세미가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진짜 멋있었어. 고마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엄마랑 함께니까. 세미가 웃었어요. 그래, 내 엄마 진짜 멋지시다. 엄마가 웃으셨어요. 세미 씨, 하늘이 잘 부탁해요. 네, 검사님. 제가 잘 챙길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새로운 물결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늘아, 이제 시작이야. 네, 엄마. 힘들 거야. 괜찮겠어? 괜찮아요. 엄마랑 함께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로비에 나오자 소란이 들렸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신부분이세요? 검사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호텔 직원이 급히 다가왔어요. 손님, 이쪽으로 가시죠. 별도 동선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피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늘아, 괜찮겠어? 네, 엄마. 두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웨딩드레스와 연보라 한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신부님, 결혼식을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가 제 앞으로 들이밀어졌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신랑 측의 비리를 알게 됐어요. 그것을 묵인하고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십니까?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공정함을 배우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기자가 엄마께 물었어요. 검사님, 따님의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소회가 어떠십니까?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옳은 선택을 했거든요. 검사님은 처음부터 신랑의 비리를 알고 계셨습니까? 네.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원과 협조해 조사했습니다. 그럼 결혼식 당일까지 기다린 이유는 뭡니까?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딸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딸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어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검사님,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직함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직함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검사이기 전에 엄마이고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공정함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 딸이 그 선택을 했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취재가 끝나고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식장에서 하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몇몇이 저희 쪽으로 왔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신부님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럽네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젊은 부부도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는데 신부님은 현명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한 분씩 인사를 건네고 떠났어요. 오미라 여사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저희 쪽을 보시다가 시선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주차장 쪽으로 가셨죠. 태균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조사관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세미가 다가왔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멋있었어. 나도 감동받았어. 세미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세미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넌 원래 강한 애야. 아니야. 내가 용기를 줬어. 녹취 파일 보내준 것도, 마이크 준비해준 것도. 세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친구 아니야. 당연한 거지. 정말 고마워. 세미가 엄마께 인사했어요. 검사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세미 씨가 더 멋있었어요. 하늘이 친구로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세미가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하늘아, 연락해. 밥 먹자. 그래, 꼭.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엄마와 둘이었어요. 엄마가 제 드레스를 바라보셨어요. 하늘아, 드레스 정말 예쁘다. 네. 근데 이제 필요 없어요. 아니야. 언젠가 다시 입을 날이 올 거야. 그럴까요? 응. 그땐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하늘아, 오늘 진짜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엄마가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하늘아, 앞으로도 힘든 일 많을 거야. 알아요. 그래도 괜찮겠어? 네. 이제 알았어요. 체면보다 중요한 게 뭔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검사라는 걸요. 엄마가 잠시 멈춰 서셨어요. 하늘아,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어. 무슨 뜻이에요? 검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요. 내가 나를 편하게 대해줬으면 싶었거든.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엄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니야. 이제 봤잖아.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가 다시 걷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따라 걸었습니다. 엄마, 태균 씨는 어떻게 돼요? 감사원 조사받고 법적 절차 밟을 거야. 회사에서도 징계받겠지. 불쌍하긴 해요. 자업자득이야.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을 져야지. 엄마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늘아, 동정하지 마.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차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운전석에 앉으셨어요.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늘아,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네. 힘들겠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시동이 걸렸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호텔이 멀어졌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결혼식을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체면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안정이라는 환상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신 얻은 게 있었어요. 자존심이요. 그리고 엄마와의 진짜 연대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반복이지만 매번 새로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물결처럼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요. 알았어. 집 가서 끓여줄게. 차가 달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괜찮았어요. 엄마가 옆에 있었고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공정함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밝고 따스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된 지 일주일째였어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연락이 쏟아졌거든요.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요.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접이 있었거든요. 지역 아동센터의 신규 프로그램 담당자 자리였어요. 아이들에게 독서와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엄마가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하늘아, 긴장되니? 네, 조금요. 잘할 거야. 넌 아이들을 좋아하잖아. 그래도 떨려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하늘아, 이거 줄게. 작은 노트를 건네주셨어요. 검은색 표지에 리본이 달린 노트였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첫 장을 펼쳤어요. 엄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려워도 옳은 말부터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하늘아, 앞으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이 노트에 써.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네. 그럼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동센터는 바닷가 근처에 있었어요. 건물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면접관은 센터장님이었어요.
따뜻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셨죠. 하늘 씨,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준비한 대답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진실과 용기를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이유네요. 합격입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를 나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하늘아.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내가 잘한 거지. 전화를 끊고 바다를 봤습니다. 파란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건설업계 담합 의혹, 검찰 전면 조사 착수. 기사를 읽었습니다. 태균 씨 회사가 언급돼 있었어요. 감사원 조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태균 씨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문득 일주일 전이 떠올랐습니다. 버진 로드를 걷던 그 순간이요. 끝까지 걷지 못했어요. 중간에 멈췄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멀리 갈 길이 열렸습니다. 진짜 제 길이요. 카페 문이 열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요? 면접 끝났다길래. 축하하려고. 엄마가 앉으셨어요. 커피 시킬게요. 2잔의 커피가 왔습니다. 종이컵이었어요. 엄마가 컵을 들으셨어요. 하늘아, 건배할까? 네. 종이컵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도 따라 말했습니다. 컵을 가볍게 부딪혔어요. 톡 소리가 났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가? 저요. 제 인생이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좋아질 거야. 천천히 조금씩. 확신하세요? 응. 넌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 옳은 선택이 항상 행복을 주나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엔 그래. 진실은 체면보다 길거든.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진실은 체면보다 길다. 맞는 말이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바다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물결이었죠.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진실을 지키며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늘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고 제가 옳은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어요. 엄마와 나란히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길은 길고 멀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삶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선택 앞에 서 있나요? 두려워도 괜찮아요. 옳은 말부터 하세요. 진실은 체면보다 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